자, 우리 21번부터 볼게요. 자, 21번부터 이게 이제 미분, 적분 문제인데 일단 요런 유형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f x 플러스 y 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요런 형태가 등장을 하면 이 괄호 안에가 x 플러스 y 또는 x 마이너스 y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등장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xy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특정한 함수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f0 값을 구한다든지 f1 값을 구한다든지 뭐 f-1 값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한 x나 y에다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 갖고 특별한 함수 값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일단 그거가 첫 번째. 그럼 여기서는 f0이 0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f0이 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걸 대입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f-1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1 값도 찾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힌트로는 f0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 0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좋은 거 이런 거죠.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고 그럼 얘가 0이잖아요. 그럼 그 값은 얼마냐면 우리가 0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처럼 뭐 f0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것도 돼요. 예를 들면은 x에다 0을 대입하고 뭐 y에다 1을 대입하고 이런 식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x나 y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갖고 하여간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딱 뭐 이럴 때는 뭐 대입하고 이럴 때는 뭐 대입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숫자들을 적절하게 잘 대입해서 특정한 값을 구해낼 수 있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힌트는 0이 있기 때문에 xy에다 뭐 1, -1 이렇게 대입한다든지 2, -2 이렇게 대입한다든지 그러면은 여기는 0이 돼서 또 여기서 어떤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1이 보이기 때문에 -1이란 모양이 등장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x에다 1, y에다 -1을 대입하는 게 좋아. 자, 어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이거예요. 여기가 x 플러스 y는 그리고 여기 이제 식이 나와요. 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xy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갖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낸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힌트로 f0 값은 0이라고 아주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모양은 반드시 등장을 시켜야 돼요. 식에서 등장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f-1 그래서 요 f-1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x나 y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싶어야 돼. 쳐다봐야지 이제. 어때요? 자, xy에다 어떤 숫자 대입하고 싶어요? 없어? 0? 1? 자, x에다 얼마, y에다 얼마?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 마이너스 1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자연스러운 숫자예요. 아니면은 뭐 1, 0, 마이너스 1, 0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입해보고 실제로 그걸로 새로운 어떤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뭐 다시 또 해보는 거고 시행착오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일단 1하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x에다 1을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 0이 될 거고 분자는 f1, f-1 분모는 1 플러스 f1, f-1 이런 모양이 등장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여기 얼마라고 그랬죠? 0. 얘가 0이니까 분모, 양변의 분모를 곱하면은
결국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 되는 거예요? 얘가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여기서 나온 식은 뭐냐면 f-1은 뭐랑 똑같아요? f가 아니라 마이너스 f라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또는 뭐 f1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얘네들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하다가 이런 모양이 등장을 할 때 적절하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구간을 보면은 0에서 1이잖아요, 지금 구간이. 0에서 1이니까 여기 하여간 뭐 1이 등장하는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지금. 그럴 때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모양이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 모양이 등장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100% 그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은 XY에다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내가 적당한 숫자 두 개를 대입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찾아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미분의 정의가 뭐냐면,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뭐예요? 얘가 F'X죠. 그죠? 이게 미분의 정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의 정의식을 이용해. 그러니까 딱 모양을 보자마자 아, 쟤 미분의 정의식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F X 더하기 Y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분의 정의식을 보면 여기가 X 더하기 델타 X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더하기 얼마라고. 그러니까 물론 미분의 정의식 뭐 델타 X 자리에 내가 뭐 다른 걸 대입할 수도 있는 거고 X 자리에 다른 걸 대입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 모양은 이거라고. 그래서 걔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마이너스 뒤에다가 fx를 하든 fy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얘를 y로 정리해도 되고 x로 정리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걸 마지막 가갖고 이제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적절하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x로 정리해도 되고 y로 정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y도 괜찮고 마이너스 x도 괜찮아요. 얘가. 그러면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분모는 뭐가 돼야 돼요? 분모는 x. 맞죠? 이렇게 되면 뭐 x는 조금 아꼈다 쓸게요. 제가 조금 아꼈다 쓰고 일단 얘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가 뭐냐면 문제에서 1 플러스 fx fy 분의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f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통분하면은 1 플러스 fx fy 분의 fx 플러스 fy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y 마이너스 fx fy 제곱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는 이제 없어졌고 자, 식을 다시 또 조금 정리하면은 여기 fx 공통이잖아요. 제가 위에다 쓸게요. 자, 그럼 얘는 fx 공통이가 걔로 묶어내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fy 제곱 이렇게 되죠? 됐고 분모는 1 플러스 fx fy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요쪽 뭐냐면 얘잖아요. 자, 한 번 더 쓸게요. 지금 여기가 fx 플러스 y 마이너스 fy 이렇게 돼 있고, 자 미분의 정의식으로 가려면 요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면 분모에 x가 있어야 돼요. 그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눠줘. 그럼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눠주면은 식은 안 변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극한을 사용해서 x를 0으로 보내면 얘를 그냥 x로 할 걸 그랬나? 처음부터. 만약에 여기가 x였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거지. 응?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미분의 정의식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f 프라임 y 맞죠? 얘가 f 프라임 y가 되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뭐예요, 요게? 얘가 뭐야, 얘가? 한 주 안 봤더니 안 본 사이에 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다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F0이 0이죠. 지금 문제에서 F0이 0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F0 쓰고 분모에다 마이너스 0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이게 뭐예요, 그럼 얘는? F 프라임 0이죠. 그래서 여기가 F 프라임 0이고 지금 X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가면은 F0이 얼마라고요? 0. 그럼 분모는 1이네? 분자만 남는 거네요. 여기가 1 마이너스 F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아, 제곱이 안쪽에 이렇게 되겠네. 근데 F 프라임 0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얼마라고? 1. 그러니까 결국 F 프라임 Y가 1 마이너스 FY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Y 대신에 내가 X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뭐냐면 걔가 1 마이너스 F X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제곱 dx 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fx 제곱 자 걔는 뭐라고 써도 돼요? 1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적분하면 fx 자 구간은 0에서 1까지 그럼 1 마이너스 f1 0 대입하면 0이죠.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f1이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이너스 f1이 뭐랑 똑같다고요? f-1 f-1이 얼마라고요? k 자 그래서 1 플러스 k가 답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미분의 정의식을 이용하는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분의 정의식이 이거예요. 모양이 봐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분모 분자가. 분모 분자가 이렇게 생겨갖고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요. 여기 이제 리미트 보통은 자, 네모가 세모로 간다고 할게요. 자,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럴 때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이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가요. 여기서는 이제 세모로 가는 거죠, 얘네가. 근데 좀 다른 모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만약 이렇게 간다. 그럼 얘가 F 프라임 이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분의 정의식. 예를 들어 분자가 여러분들 많이 보는 모양이 아까 얘기했던 뭐 x 마이너스 fa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 얘가 0분의 0이잖아요. 그렇죠? 0분의 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0분의 0 꼴이고 요런 모양이면 얘가 극한값이 a로 가잖아요. 그럼 걔가 뭐라고요? f 프라임 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일단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정해놓고 할게요. 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모양이 분자가 네모, 세모 이렇게 보면 네모 마이너스 세모가 얼마예요? 2h. 그럼 분모에 2h가 있어야 돼. 2h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얘랑 얘랑 극한값이 얼마예요? 1이죠? 1이면은 요게 뭐가 되냐면 f'1이라는 거예요. 얘는 뒤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미분의 정의식. 이제 이 모양이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서도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때는 좀 달라. 그러니까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럴 때 이 모양이 딱 등장을 하면은 딱 이렇게 일반화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고. 자,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은, 자, 보세요. fx 플러스 y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 나와. 그럼 첫 번째, x하고 y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이제 f0이 주어졌으니까 뭐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여기 0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이 등장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미분의 정의식을 이용해요. 얘를 모양을 조금 고쳐내 갖고 미분의 정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좀 고쳐가지고 우리가 미분의 정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fx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는 이제 x하고 y가 x도 변수고 y도 변수예요. 둘 다 변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뭐 이런 걸 잘 다루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 가면은 거기 또 뭐 편미분이니 뭐니 이런 걸 또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냐면은 얘를 한 문자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 문자를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x를 변수로 보겠다. 나는 y를 변수로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문자는 1, 2, 3, 4 이런 숫자인 상수로 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을 하세요. 해볼게요. 근데 보통 이제 나중에 우리가 x로 식을 정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y를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나중에 식 정리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 나는 x를 변수로 보고 y를 상수로 보겠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제 x만 남겨놓는 식을 만들려면은 y를 변수로 보고 x를 상수로 보고 미분하는 게 더 편해요. 자, 제가 y로 미분할 테니까 보세요. 이를 y로 미분하면, 일단 왼쪽은 미분하면 됐죠? 자, 오른쪽은 미분하면, 이 나누기 미분은 일단 어떻게 해요? 분모, 제곱, 분해, 분자 미분. 자, 분자 미분하면 fx 미분하면, 제가 지금 뭘로 미분한다고 그랬지? y로. 자, 그럼 fx 미분하면 0. x를 상수로 본다니까. x를 1, 2, 3, 4 숫자로 보면은 fx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자 미분하면 뭐가 돼요? f'y만 남죠.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하고, 자, 마이너스에 분자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분모 미분에서 곱하겠죠? 자, 분모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분모 미분하면 1 미분하면 0 될 거고, 자, fx가 1, 2, 3, 4 숫자라고 생각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fx 곱하기 f'x. 자, 얘는 뭐가 되냐면은 fx 곱하기 f'y. 자, y로 미분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y에다가 제가 0을 대입할 거예요. 자, 요 식에서 y에다가 0을 대입할 거예요. 왜 y에다 0을 대입하냐면 f0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f'0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f'x, fx 그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y에다 0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f'x는 자, 분모 y에다 0 대입하면 f0이 얼마라고 그랬죠? 0. 그럼 분모는 1이네? 자, 분자는 자,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y에다 0 대입하면은 이거 얼마라고요? 1. 전개하면은 1. 자, y에다 0 대입하면 f0은 0이죠? 그럼 전개하면 0이네? 자, 뒤에는 y에다 0 대입하면 이건 0이고, 그렇죠? 자, y에다 0 대입하면은 f'0 얼마라고요? 1. 그럼 여기 뭐 남아요? 마이너스 fx 제곱 남죠? 이렇게. 아, 이거 딱 아까 그 모양 지웠어, 여기. 여기. 됐나요? 됐잖아. 그럼 여기서 fx 제곱이 뭐냐면은 1 마이너스 f'x니까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우리가 어렵고 쉽고 마냥 그런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는 쉬운 거예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은 얘는 아이디어가 없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막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풀이가 정해져 있다고. 풀이가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아, 저거 풀이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걸 안 해본 학생들은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연습하면 돼, 이거는. 그래서 이런 모양 나오면 아, 저거 첫 번째는 미분의 정의식을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사실 이게 훨씬 편하죠. 그렇지 않나요? 미분의 정의식보다는 사실 이게 더 편해요. 두 번째는 그냥 미분해. 미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x나 y 중에서 한 문자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 문자를 상수 취급해서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끝나고 나면은 x, y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문제처럼 f0이라든지 뭐 이런 값들이 주어져 있다고. 그 주어진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이디어를 요구해. 뭔가 생각을 요구해. 근데 그 생각이 잘 나지 않아. 이건 어려운 거고, 풀이가 정해져 있어. 항상 그렇게 풀어.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똑같아, 아이디어가. 그 방법대로 하면 항상 풀려. 그렇다면 걔는 연습만 몇 번 잘하면 다음에 딱 그 문제 만났을 때 기억만 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연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시고 자, 그 다음은 20번을 풀어볼게요. 구간을 주고 우리가 b보다 작을 때는 fx, b보다 클 때는 역함수.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주어진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원래 미분 가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미분 가능, 얘도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가능이고 그럼 결국은 이 B에서만 미분 가능이면 된단 말이에요. B점에서만 미분 가능이면 되는 거고 그럼 B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은 연속은 기본이고 우리가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만 같으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너무 쉬워. 이것도 그냥 미분하면 끝이야. 얘는. 그리고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 역함수 구할 수 있죠. 응? 우리가 y는 ax제곱.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면 xy를 바꿔. 역함수를 구하여라. xy를 바꿔. 끝.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쁘게 정리해갖고 y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잖아, 우리가. 그 모양으로 정리하려면 양변을 어떻게 해? 이걸로 일단 로그로 갈까요? 자, 밑이 a인 로그로 갈게요, 일단.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y는 이게 뭐예요? y죠. 그렇죠? y는 밑이 a인 로그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gx는 이렇다는 거예요. gx는 fx가 a의 x제곱이고, 그러니까 x가 b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클 때는 뭘로 가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A, B가 들어가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A, B가 들어가는 식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역함수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특히 그래프와 관련해서는 역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fx하고 f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둘은 특징이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x축 y축이고, 예를 들어 그냥 일사분면에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은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칭되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칭되게 그리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fx하고 fx의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은 반드시 누구랑 만나요? y는 x하고 만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fx하고 f의 역함수하고 둘이 같아지는 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어요? fx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라.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게 더 쉬울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응? 자, fx하고 f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두 그래프의 특징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 fx하고 fx의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괜찮은 거고, 지금 문제에서 얘가 B에서 미분 가능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B에서 미분 가능이려면 B에서 연속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연속은 당연하죠. 연속이 되려면은 여기다 B 대입한 값하고 여기다 B 대입한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B 대입하면은 A의 B제곱하고 B 대입하면은 로그 A의 B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랑도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문제를 안 풀고 더 좋은 식이 뭐라고요? y는 x하고 같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x자리에다 b를 대입했으니까 a의 b제곱은 누구랑 같아요? b랑 같다는 거예요. b랑. 얘보다는 얘가 훨씬 간단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A, B가 들어가는 식 하나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미분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얘는 미분해. 자, 미분하면 자, A의 X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A의 X제곱 곱하기 LN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X분의 1 곱하기 LNA분의 1.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구간을 정해놓고 미분 가능을 확인할 때 미분이 돼. 미분이 되는 애들이면 고민할 게 없어. 그냥 미분하면 돼. 근데 뭔지 모양도 잘 모르겠고 미분이 잘 안 돼. 그럴 땐 또 정의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는 뭐 미분이 되는데 뭘 고민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b를 대입하면 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x에 b를 대입하면은 ln a 곱하기 a의 b제곱은 여기는 ln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모양을 이제 최대한 A, B를 한 문자로 바꿔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B를 없애고 A를 남기든지 A를 없애고 B를 남기든지, 그러니까 뭐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보면은 여기서 정보가 뭐냐면은 A의 B제곱이 얼마예요? B예요. 자, A의 B제곱이 B니까 얘는 뭐라고 써도 돼요? B라고 써도 되죠. B라고 써도 되는 거고, 지금 LNA는 여기서 해볼까요? 제가 양변에 자연록을 취할게요. 양변에 ln 자연록을 취하면 B제곱 앞으로 갔겠죠. 그리고 이쪽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지금 이게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냐면, 얘가 뭐라고요? B. 얘가 B고,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뭐예요? 얘는 뭐예요? LNB? 자, 일단 자, 지금 요게 BLNA죠? 여기도 BLNA죠? 자, B 곱하기 LNA가 뭐라고요? LNB.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LNB의 제곱이 1이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LNB는 얼마예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얘가 1이라면 B는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면 B는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A는 자, B가 2라면 여기 찾을까요? 자, B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1. 자, B에다 2 대입했어요. 그럼 LNA가 얼마예요? 2분의 1? 맞아요? 지금 LNA가
2분의 1? 그럼 A는 뭐예요? A는 2의 2분의 1제곱? 자, A는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B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B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자, B자리에다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대입해요.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B에다가 대입하면, 그럼 이렇게 오면 얼마예요? LNA가, 자, LNA가 얼마? 마이너스 2? 설마 이거 계산 잘 못하는 건 아니겠지? 아, 표정들이요. 잠깐. 하시죠? 자, 됐고. 그럼 A는 뭐예요?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지금 얘는 어때요? 영하고 1 사이 숫자예요? 대충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일보다 커요? 얘는요? 작아요? 얘를 y는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얘가 x가 0일 때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 지수함수 그래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면 내가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요. 그 2분의 1은 이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y 값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땡이고 얘는 이 그래프에서 x자리에다 지금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 2는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y 값은 어때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문제 조건에 맞는 애인 거지, 얘가. 그럼 문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 곱하기 b 구하는 건가요, 지금? 네? 네. 그럼 a 곱하기 b는 뭐예요?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역시 전혀 어려운 게 없어. 구간이 나눠져 있고, 자,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도 미분 가능, 얘도 미분 가능이에요. 그렇다면 B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죠. 그래서 결국은 B에서 미분 가능을 확인하는데 첫 번째, B에서 연속은 기본이에요. 연속은 기본이기 때문에 B를 대입했을 때 두 개가 일단 첫 번째로 같아야 돼요. 첫 번째로 같아야 되는데 요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근데 특히 역함수인 경우에는 둘이 만난다 그러면 걔는 y는 x하고도 같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이 아니라 좀 더 간단한 식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 그럼 고민할 거 없이 미분해요. 고민할 거 없이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b 대입하고 여기다 b 대입해갖고 다시 어때요? 같다라고 놓는 거지. 같다라고 놓고 식이 두 개니까 걔를 어떤 식으로 해도 어쨌든 a, b는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정리하면 이런 식인 거지. 좀 일반화해서 쟤를 정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hx가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fx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 gx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조건이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볼 것도 없이 딱 fx하고 자, a에서 얘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 미분한 다음에 다시 얘가 같아야 되고 딱 요렇다는 거지. 그래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지 이것도 풀이가. 그러니까 fx하고 gx 대신에 뭘 어떤 걸 줄지만 정하는 거지 거기만 바꾸는 거지. 거기만 바꾸면서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요런 형태 문제가 주어진다. fx,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fa랑 ga랑 같아야 돼. 식 하나 만들고 f'a랑 g'a랑 같아야 돼.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해서 푸는 건 여러분도 해야지. 그런 거고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특히 이 문제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거지. 이 문제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 문제에서는 얘랑 역함수라는 거야. 둘이 역함수면은 결국 둘이 같아지는 점이 y는 x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뭐냐면 fa랑 a랑 같다는 거지. 하나 더. 그러니까 만약 fx하고 gx가 역함수 사이다. 만약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여기에다 하나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GA는 A, 그거 당연히 되는 거고. 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 유형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형화할 수 있는 문제들은 고민할 게 없어. 그 말 그대로 유형할 수 있어, 걔를. 정해져 있다고, 걔는 풀이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풀이가 정해져 있는 거야, 걔는. 그러니까 그걸 뭐 틀린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게으른 거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뭐 수학적 재능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거는 좀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세타분의 알세타. 그러니까 우리가 알세타. 뭐가 알세타냐면은 반지름의 길이. 자, 문제에서 등장하는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걔를 그 반지름을 세타로만 표시하면 끝이에요. 그 목표가 뭐냐면 그 반지름을 어떻게 해갖고 하여간 세타로만 표시하면 끝이에요. 반지름을 어찌어찌 해서 세타로만 표시하면 끝이에요. 일단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60도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1. 자,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1. 우리의 목표는 이 반지름을 세타로 표시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건 이거죠. 일단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세타가 들어가는 길이들을 세타로 표시를 해야지. 보조선을 하나 긋고 싶지. 보조선 긋는 원칙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빼면 남는 거 없어. 고등학교 수학은 도형은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보조선은 정해져 있어. 반드시 그렇게 긋고 싶어야 돼요. 여기서 보조선 하나 그으세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그어? 몰라. 이유도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세타가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이 길이도 알아. 이게 얼마라고요? 1. 당연히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선을 내리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얼마예요? 얘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지금 이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사인 세타. 됐고, 지금 우리가 요 반원의 반지름을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는 삼각형을 역시 또 만들어내야지. 그렇죠? 자, 그럼 요 반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는 또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은 역시 또 긋고 싶은 보조선이 있어야 돼.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접점하고 연결하면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접점하면 연결 수직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 길이가 이제 R세타란 말이에요. 요게 R세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아까 이 각을 알잖아요, 참. 이 각이 60도. 그러면 얘가 지금 걔랑 평행이죠. 그렇죠? 평행이니까 이게 몇 도냐면은 60도죠. 3분의 파이. 그러면은 이 길이를 일단 쓸 수 있겠네. 지금 이거 A라고 하면 A분의 사인 세타가 뭐예요? 탄젠트 세타. 밑번분의 높이. 탄젠트 60도. 자,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탄젠트 60도죠. 얘를 A라고 하면 A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가 얼마냐면은 루트 3. 이 길이가 얼마예요? 결국 루트 3분의 사인 세타네요. 자,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루트 3분의 사인 세타. 됐죠? 됐고, 요게 R세타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구한 거고, 지금 여기 반원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선을 내린 게 반원의 중심에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 풀 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문제를 푸는데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왜? 그러면은 딱히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수선을 내려라 그러면은 이 중심에서 딱 내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래서 왜 수선을 내리면 딱 거기 떨어져? 그러면은 그건 잘 몰라. 근데 그랬으면 좋겠대. 그 희망사항이지 그거는. 응? 그리고 잘 보면은 조금 이쪽으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림이. 응? 네? 아니 자대고 한번 잘 봐. 자 그러면 요각이 지금 아까 60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R세타면 요게 R세타면 얘는 뭐예요 얘는? 얘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가 사인 세타인가요? 사인 60도 이렇게가? 얘를 만약 B라고 하면 B분의 R세타가 사인 60도. 그럼 사인 60도가 뭐예요? B분의 루트 3. 그럼 B는 뭐냐면은 루트 3분의 2 R세타. 이 빨간색은 루트 3분의 2 R세타. 됐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길이를 표시해 놓고, 그러니까 알세타가 들어간 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돼. 그래서 알세타가 세타로 표시돼. 알세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끝이에요. 좀 더 쳐다보면 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쳐다보면은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자, 보세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1. 이등변. 그러면은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세타가 얼마예요? 파이. 지금 2알파 더하기 세타가 파이니까, 그럼 알파는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러니까 요각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얘는 제가 이걸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라고 하면은 C분의 얘가 뭐예요? 탄젠트. 지금 C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코탄젠트 2분의 세타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냥 놔둘 걸 그랬나? 자, 그냥 놔둘래요. 자, 그럼 C를 구하는 거니까, C를 구하는 걸 C는 뭐예요, 결국?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분모가 코탄젠트인데, 코탄젠트가 탄젠트 역수니까. 자, C가 뭐라고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제가 좀 써볼게요. 지금 C 더하기, 이게 아까 코사인 세타였나요? C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그 걔가 얼마예요? 1이고. 또 R세타가 들어가게 하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R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3분의 2 R세타. 걔가 뭐예요? 길이가 같은 거를 찾아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쓸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 지금 빨간색 더하기 R세타 그렇게 써도 되고, 여기 노란색 더하기 요거 아까 C라고 한 요거 둘이 같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빨간색이 뭐였죠? 루트 3분의 2 R세타 더하기 R세타. 걔랑 같은 애가 노란색 더하기 있으니까 노란색이 루트 3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r 세타 묶으면 루트 3분의 2 플러스 1 통분하면은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 반대쪽에 갖다 해주면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그대로 쓰면 사인 세타 묶어낼게요. 자, 사인 세타 묶어내면 루트 3분의 1 플러스 탄젠트 2분의 세타 됐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세타분의 r세타 구하는 건가요? 자, 그럼 세타분의 r세타 구하는 걸로 문제 바꾸고, 세타가 0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얼마? 1. 탄젠트 0 얼마예요? 0. 끝났네요. 됐죠? 그러면은 얘랑 얘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앞에 잘못했어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고, 얘만 유리하면 되겠네요.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r세타를 하여간 세타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 길이를 지금 한 것처럼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해서 그 세타가 들어가는 식만 하나 만들어내면 끝이야. r세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r세타가 들어가는 식만 하나 만들어내면 끝이에요. 그럼 그걸로 된다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막 정리하고 할 필요가 없지. 왜? 극한의 계산에서는 복잡하게 뭘 정리해. 한 번에 다 날아갈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 별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 뭐 1 되는 거고, 얘 0 되는 거고, 나머지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지. 되겠죠? 일단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 26번부터 풀어보죠. 근데 나머지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쉬워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풀어야지. 자, 다음 곡선의 두 변곡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변곡점은 어떻게 찾죠? 두 번 미분.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에서 일단 변곡점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겠죠? 얘는 일단 미분을 해보면 이 사인 x, 그 다음 사인 x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은 코사인 x, 얘 뭐라고 써도 돼요? 사인 EX.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 다음에 EX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좀 찾아보면은, 요 x가 0에서 파이니까 지금 EX는 0에서 2파이까지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언제 0이에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지금 EX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그럼 X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거기서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방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뭐 당연히 되겠지. 왜냐면은 문제에서 변곡점이 2개 있다고 그랬고, 딱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지, 이거는. 2개 있는 거고. 자, 그럴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끝이에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x가 4분의 파이일 때는
자, x가 4분의 파일 때는 y는 얼마예요? y좌표는 2분의 1. 자, 4분의 3파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되죠? 네. 그렇죠? 우리가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한 점이 ab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m이면서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y는 m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 자,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y는 기울기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자, 2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1? 아니,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2분의 파이 되는 거고, 그럼 1이죠. 자, 기울기 1.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이 점을 지나갈 때는 4분의 3파이 대입하면은 2분의 3파이죠? 자,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접선이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두 개 연립해서 y좌표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자, 둘이 더하면은 2y, 둘이 더하면 x는 없어질 거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은 더하면은 2분의 파이, 더하면은 1. 그럼 y는 뭐예요?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 됐나요? 됐고, 이런 거는 뭐 점수 주려고 내는 거지. 우리가 적분할 때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을 때 하나는 미분하고 하나는 적분을 하죠. 아니, 이렇게 돼 있을 때, 곱하기 형태로 돼 있을 때 이제 뭐 두 개를 봐서 미분하기 좋은 거 미분하고 적분하기 좋은 거 적분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적분하면 보통 이제 모양이 복잡해지니까 둘 중에 적분을 해도 모양이 덜 복잡한 걔를 적분을 하는 거지, 보통은.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얘를 미분하겠다. 그럼 걔를 미분하고, 나는 얘를 적분하겠다. 그럼 걔를 적분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당연히 x는 미분하면 1이고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분한 게 훨씬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적분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근데 fx는 뭔지 모르잖아요, 잘 지금. 그러니까 걔를 적분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미분아래를 fx로 하고 적분아래를 x로 이렇게 정해주면, 그럼 얘 미분하면 f'x라고 쓰면 되는 거고, 얘 적분하면은 2분의 x제곱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곱해서 fx 곱하기 2분의 x제곱, 구간은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곱해서 2분의 x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힌트가 있으니까 뭐 구할 수 있겠죠? 자, f'x 구해보면 일단 이거는 뭐 쉽네요. 여기서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 그러니까 일단 f1은 0이고,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2의 x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힌트는 여기가 상수 x, 여기가 x, 여기 t, 그럼 걔는 딱 보자마자 요 1하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면은 0씩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얘가 적분했다가 요 x를 대입하고 미분하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t만 x로 딱 바뀌어서 오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고, 그러니까 얘는 1 대입하면 f1이 0이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 0 대입하면 여기서 0이니까 0 되는 거네. 얘는 그냥 무조건 0이네요. 0이고, 그러니까 얘만 이제 계산 잘 해주면 되겠네. 지금 f'x가 2에 x 3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x 3제곱을 t라고 놓으면 3x제곱 dx를 dt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구간은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똑같고, 구간은. 그러면 얘는 2의 t제곱 됐고, 그 다음에 x제곱 dx가 뭐가 되냐면 3분의 dt. 이거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6분의 1에다가 얘는 뭐 적분해도 모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6분의 1에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한 계산 문제. 하여간 그냥 정해져 있는, 그 풀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하여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간을 충분히 절약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에다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하여간 여러 번 연습해 갖고 내가 충분히 빨리 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충분히 빨리 풀 수 있게. 그러니까 겨우겨우 풀 줄 알아 이게 아니고 너무 빠르게.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빨리 풀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문제 푸는 거를 풀 줄 아는 거에서 그냥 만족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안 돼. 빨리 풀어야 돼. 늦게 풀면은 못 푸는 거랑 비슷해. 빨리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얘기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풀이가.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딱 보자마자 x에 1 넣어야지. 그 다음에 미분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 이제 구간이 얘처럼 뭐 1x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수 x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는 여기다가 t 대신에 x만 딱 대입하면 끝이에요. 끝인 거고, 혹시라도 좀 복잡해지면, 예를 들면 만약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내가 스몰 g를 적분한 걸 라지 g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내가 미분했다. 얘를 미분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라지 g를 미분하면 다시 스몰 g가 되겠지. 그러니까 g cx 플러스 d 이렇게 될 건데, 얘가 x가 아니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c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a 곱하기 이런 식이 되겠지,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여기가 상수고 여기가 그냥 x예요. x인 거고, 혹시 이 x 자리나 이 상수 자리가 좀 복잡해지면, 조금 복잡해지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한번 적분했다가 적분해서 다시 미분해 보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실수하지 않게 이것도 연습을 좀 해 놓으시고,
빈칸 넣기 문제인데 이거 너무 쉬워요. 학생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일단 얘는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x제곱인. 공비가 마이너스 x제곱인 등비 수열. 그 등비 수열의 합이죠. 자, 항의 개수 몇 개예요? 항의 개수 몇 개예요? n개. 확인해 보려면 요게 이제 n번째 항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게 1 대입해서 첫 번째 항 나오고 n자리에다 2 대입해서 두 번째 항 나오고 그럼 n 대입하니까 n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1 마이너스 r. r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x제곱 분의 첫 번째 항 1 마이너스 r. r이 얘죠? 항의 개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 플러스 x제곱분의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x제곱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자, x제곱의 n제곱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가네모칸? 그래서 가네모칸 됐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한 번만 쓰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가네모칸 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나네모칸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n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제곱 구간이 0에서 1. 자, 1 대입하면 2n 플러스 1분의 1, 0 대입하면 0. 이게 나잖아. 됐죠? 그 나네모칸도 끝났고, 그러니까 빈칸 넣는 문제는 말 그대로 빈칸에 들어갈 것만 잘 찾아내세요. 뭐 시간 많을 때는 내가 주관식으로 나는 이걸 해야지. 한 줄 한 줄 이해하면서 해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그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만 잘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그 빈칸, 그 앞줄, 뒷줄, 하여간 그 근처에 다 힌트가 있으니까. 다네모칸도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뭐예요? 세컨트 제곱. 그럼 1이네? 1 적분하면은 세타. 구간이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럼 얼마예요? 4분의 파이. 이렇게. 확률은 확률은 제가 간단하게 확률 한 번만 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러면은 그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짝수 2, 4, 6 이렇게. 항상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짝수 2, 4, 6, 8, 10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근데 이거 실수 많이 해요. 그 뭐뭐 했을 때를 넘어가면 안 돼. 걔를 넘어가면 안 돼. 확률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확률. 자, B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언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써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는 A의 개수를 쓰면 되는 거고 분자는 B의 개수를 쓰면 돼요. B의 개수를 쓰면 되는데 이 분자는 반드시 분모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거지 그냥 짝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A, B, C, P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똑같이 B인 거죠. 이럴 때는. 그렇죠? 이럴 때 똑같이 B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갖고 소수가 나와. 뭐뭐 있어요? 2, 3, 5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 문제를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을 때 걔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을 때 걔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분자는 분모의 뭐라고요? 부분집합이 돼야 돼. 부분집합. 그러니까 아까 위의 경우에는 A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B가 전체 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럴 때. 그러니까 항상 분자는 분모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3분의 몇 개예요? B 짝수가 나왔을 때 걔네들 중에 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되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했을 때 요 뭐뭐 했을 때가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가 전체 집합일 때는 그러니까 확률의 정의는 항상 이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B라는 사건이 나왔을 때 C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분모는 B의 개수, 분자는 얘 부분집합 중에서 C, 그러니까 C 교집합 B 얘를 구하면 돼요. 얘를 구하면 되고 특별히 얘가 전체 집합일 때, 요 A가 전체 집합일 때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런 경우에 역시 얘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체 집합일 때. 왜냐면 전체 집합일 때는 항상 부분 집합인 건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에서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어떤 거는 확률을 구할 때 이건 무슨 확률이야? 어떤 건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특별하지 않아. 사실은 다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모든 확률은 다 조건부 확률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전체 집합이 될 때, 그 조건이 전체 집합이 될 때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거고 걔가 전체 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걸로 나눠도 분모 분자를 똑같은 걸로 나눠도 식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분모 분자를 똑같이 NA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NA분의 NB NA분의 N C교집합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NA분의 NB를 뭐라고 써도 돼요? NA분의 NB를 뭐라고 써도 돼요? PB라고 써도 되죠. 그렇죠? PB라고 써도 되고
그럼 NA분의 N C교집합 B는 P C교집합 B라고 써도 되죠. 우리가 이제 요게 전체 집합일 때는 간단하게 그냥 PB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보통 이제 이걸로 많이 외우죠. 우리가 공식처럼 얘가 얘다라고 외워서 뭐 이렇게 두 개 가르쳐 주면 얘 구하는 거고, 얘랑 얘 가르쳐 주면 또 분자 구하는 거고,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하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C 사건을 B 사건을 C하고 얘가 B고 얘를 C라고 하면은 B는 C하고의 교집합 부분하고 C의 여사건하고의 교집합 부분하고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모를 얘를 이렇게 써도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근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네모하고 세모. 그랬을 때 네모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어떤 애가 어디 가서 우산을 들고 와갖고 누구네 집에 가. 그럼 얘는 그 우산을 거기다 두고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무조건 어디 갔다 그러면은 거기다 우산을 두고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오늘 나가갖고 A 들렸다가 B 들렸다가 C 들렸다가 집에 왔어. 봤더니 우산을 두고 왔어. 그런 문제 있잖아요. 우산을 두고 왔어. 그랬을 때 그 우산을 두고 온 데가 B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얘는 어디 나가서 어디 한 군데 가. 그럼 거기다 나오면은 길 갔다 나오면은 우산을 두고 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오늘 세 군데를 들렸다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우산이 없어.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A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어. 갔어. 잃어버렸어. 확률은 3분의 1. B에서 잃어버렸어. 자, B에서 잃어버렸다면 A는 갔어. 안 잃어버려야 되죠. 확률은 3분의 2. 그 다음에 B에서 잃어버려야 되죠. 3분의 1. C에서 잃어버렸어. 그럼 두 군데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왔다가 여기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확률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돼요. 만약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면 그래서 얘가 A, B, C 세 군데를 들려서 집에 왔더니 우산을 잃어버렸어. 자,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문제가 이게 아니고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뭐뭐 했을 때 걔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분모로 가면은 분모가 네모, 세모, 뭐 동그라미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B에서 잃어버렸대. 세모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니까 확률 문제는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얘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얘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그냥 풀어도 되고 확률분의 확률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서 6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있다. 3개의 공을 차례로 꺼낸다.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첫 번째 꺼냈어. 또 두 번째 꺼냈어. 세 번째 꺼냈어. 곱했더니 짝수래. 자, 어떻게 꺼내면 돼요? 3개가 다 짝수여도 되고 2개가 짝수여도 되고 하나가 짝수여도 되고, 안 되는 건 뭐예요? 다 홀수는 안 되지. 그러니까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간단하지.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1에서 빼주면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홀수를 꺼냈어요. 확률은 6분의 3. 6개 중에 홀수 3개잖아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5개. 또 홀수 꺼내야 돼요. 5분의 2. 하나 꺼냈으니까 2개 남았으니까. 자, 이제 4개 남았죠? 그중 홀수 몇 개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얼마예요? 20분의 1? 20분의 1. 그럼 1에서 빼면 20분의 19. 그러니까 지금 3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일 때, 뭐뭐 했을 때, 걔가 확률로 따지면 20분의 19라는 거야. 걔가 확률은 20분의 19가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였을 확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뭘 꺼내야 돼요? 홀수를 꺼내야 되죠. 확률은 6분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아까 여기는 홀수 이렇게 꺼낸 거고, 지금 첫 번째 홀수를 꺼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꺼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를 꺼내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꺼내야 돼요? 짝수를 2개 꺼내도 되고 하나만 꺼내도 되죠. 안 되는 건 뭐예요? 홀수만 꺼내면 안 되죠. 그럼 역시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홀수만 꺼내는 거를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공 몇 개 남아있죠? 5개. 홀수 꺼냈으니까 5분의 2가 될 거고, 다시 또 홀수 꺼내야 되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10분의 9? 10분의 9. 10분의 9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20분의 9? 답은 19분의 9.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분모에다도 확률을 적고 분자에다도 확률을 적는 방법이 유리한 거지.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만약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쉬울 때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분의 확률로 푸는 게 쉬운 거는 확률분의 확률로 푸는 거고, 편한 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확률분의 확률로 가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6건의 확률을 적절히 좀 잘 이용해주면, 여기서 이제 뭐 경우를 다 나눠 갖고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세 가지 경우를 확률로 구한 다음에 걔네들 더해주면 되겠죠. 시간 나면 해보세요. 걔는 똑같이 나오다.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경우의 수 가는 거 볼까요? 경우의 수.
하여간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다른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문제를 딱 보고 전혀 망설임 없이 잘 풀었어. 답도 맞았어. 걔네들은 걱정할 게 없어. 그런 문제는 어지간하면 몇 달 지나도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푸는데 문제는 처음 봤을 때 못 풀었어. 그 문제는 몇 달 지나잖아? 어지간하면 못 풀어. 그걸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걔는 웬만하면 못 풀어, 웬만하면. 그래서 처음에 딱 못 푼 문제는 하여간 걔를 복습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문제들만 많이 푼다고 그게 최선이 아니고 풀었던 문제를 내가 시험 보는 날까지 얼마나 머릿속에 갖고 가느냐. 시험 보는 날까지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런 학생들 있지. 오늘 못 풀었어. 해설을 보고 막 이해가 됐어, 이제. 이해가 됐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만났어. 피하고 싶어. 내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 이해를 해서 풀었는데 왠지 풀 수 있겠지. 이렇게 믿고 싶어. 그래서 안 풀고 그냥 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반드시 걔는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 못 풀었다 그러면은 다행인 거지, 다행. 내 시험 보기 전에 이걸 못 푼다는 사실을 알아낸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다시 연습해갖고 풀 수 있게 만들어야지. 풀이가 너무 뻔한 문제들은 충분히 연습하세요. 정말 빠르게 풀어내야 돼. 정해져 있어, 풀이가. 딱딱 정해져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진짜 문제만 딱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풀이 갈 수 있게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문제만 매일 내가 풀면서 몇 문제 풀었고 몇 문제 풀었고 이게 최선이 아니고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시험 당일날 내가 풀 수 있느냐. 그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 공부를 계속해야 돼. 자, 얘는 볼펜 6개, 연필 6개, 지우개 6개가 필통에 들어있는데 8개를 동시에 꺼내는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를 6개, 한 가지로 8개를 꺼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크게 2가지야. 어떻게? 지금 하나만 다 꺼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볼펜, 연필, 지우개 6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적당히 막 꺼내. 그래서 8개야. 근데 내가 연필만 6개 딱 꺼낸다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 2종류 이상을 섞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2종류 이상을 섞는다는 거는 2종류만 꺼낼 수도 있고 또 3종류를 꺼낼 수 있죠. 그렇죠? 일단 3종류 꺼내는 것부터 해볼게요. 3종류를 꺼내는 거는 일단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편해요? 3종류를 꺼내는 거는. 아니, 하나씩을 꺼내놓고 시작하는 거지.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지우개 하나 이렇게 꺼내놓고 시작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x, y, z가 0이 아닌 정수, 자연수일 때. 자, 아니 그냥 별로. 자, 얘가 자연수일 때랑 음이 아닌 정수일 때랑 다르죠.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면 뭐가 돼도 돼요? 0이 돼도 돼요. 근데 자연수 조건이 붙으면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예를 들면은 뭐 800, x는 8, y는 0, z는 0 이런 게 이제 정수 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근데 만약 자연수라면 얘는 안 된다는 거지. 얘는 안 되는 거고, 뭐 611 이런 건 되는 거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카드가 X, Y, Z라고 써 있는 카드가 잔뜩 있어. 잔뜩인데 그 중에 8개를 꺼내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X만 8개 꺼낸 거야. 두 번째는 X 6개, Y 하나, Z 하나 꺼낸 거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 이건 안 돼. 자연수, 즉 적어도 한 개씩은 꺼내야 돼, 얘네들을. 6개, 1개, 1개 이렇게 꺼낸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거든요. 자, 그럴 때 X, Y, Z. 자, 다음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럴 때 자연수, X, Y, Z가 다 자연수여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X라는 카드 하나 꺼내고 Y라는 카드 하나 꺼내고 Z라는 카드 하나 꺼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0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세 개를 한 개씩 꺼내놓고 시작하니까 몇 개만 꺼내면 돼요? 5개만 꺼내면 돼. 그러니까 얘가 중복을 허락해서 5개만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5개만 꺼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일단 8개를 꺼내는데 한 종류만 다 꺼낼 수는 없어. 지금 개수가 모자라 갖고. 그래서 만약 세 종류를 꺼냈다. 꺼내놓고 봤더니 3개가 다 있어. 그런 경우가 몇 가지냐면 일단 한 개씩을 꺼내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개씩을 볼펜 하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꺼내놓고 몇 개만 더 꺼내면 돼요? 5개. 그건 자유롭게 꺼내면 되는 거지 이제. 개수가 충분하니까 5개 있으니까 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지 개수는. 그럼 얘는 뭐예요? 7C5, 7C 계산하면은 21? 21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종류로 8개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하지요? 자, 두 종류로 8개를 꺼낼 때 예를 들면 볼펜하고 연필로만 제가 8개를 꺼낼게요. 그러면은 볼펜 6개에 연필 2개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얘 5개에 얘 3개, 얘 4개에 4개, 3개에 5개, 2개에 6개 또 있나요? 만약 내가 볼펜하고 연필 두 종류로만 8개를 꺼낸다면 꺼내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가지 말고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없죠. 이게 다죠. 그렇죠.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볼펜, 연필 5가지 있을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연필, 지우개 5가지 있을 거고, 볼펜, 지우개 5가지 있겠지.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경우의 수 문제는 나름대로 이제 좋은 풀이를, 자, 경우의 수 문제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처음부터 잘 풀었어. 걱정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럴 때는 나름대로 좋은 풀이를 충분히 연습해서 기억을 해야 돼. 머리를 좀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 종류에서 8개를 꺼내. 세 종류에서 8개를 꺼내는데 충분히 많다면, 얘가 충분히 많다면, 예를 들면 볼펜에서만 8개 다 꺼낼 수 있어.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지. 그냥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갖고 8개 그냥 꺼내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개수가 조금씩 모자라. 그래서 하나만 다 꺼낼 수 없어. 생각해 보니까 세 종류를 꺼낼 수가 있어. 그럼 한 개씩 꺼내놓고 시작하는 거죠. 꺼내놓고 시작하면은 5개만 더 꺼내면 되잖아요. 근데 5개씩은 남아있잖아. 5개 다 꺼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종류를 꺼낼 때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내가 볼펜하고 연필 두 종류를 갖고 꺼낸다. 그럼 이제 8개 꺼내야 되니까 6개, 2개, 5개, 3개, 4개, 4개, 3개, 5개, 2개, 6개. 아, 5가지밖에 없구나. 근데 그 5가지가 다시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끝인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